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이야기입니다. 연금만으로 살기가 너무 빠듯하다. 바로 그 고민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한 달 연금이 들어와도 며칠 안 돼서 통장 잔고가 훅 줄어드는 거 느껴보셨죠? 진짜 깜짝 놀라요. 아니, 분명히 어제만 해도 이만큼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싶을 때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60세 이상 분들 중에 10명 중 7명이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렵다고 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예요. 잠시 쉼.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생활비는 매달 오르고 병원비는 예측할 수가 없고 손주들 용돈까지 챙기다 보면 도대체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도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달 생활비를 딱 맞춰서 계산해 놨거든요. 식비 얼마, 공과금 얼마, 약값 얼마. 근데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 나는 거예요. 수리비가 15만 원이래요. 그날 밤에 혼자 한숨 쉬었죠.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돈 안 썼는데, 하하. 그때 깨달았어요. 노후 재테크라는 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이 새는 구멍을 막는 기술이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그 기술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남는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은행에 갔는데 창구 직원이 이건 요즘 잘 안 써요. 어르신 하면서 뭘 막 추천해 주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럼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나왔던 적. 솔직히 있잖아요. 그런 적 있으시죠? 저도 똑같았어요. 그때 들었던 상품이 뭔지도 몰랐는데 몇 달 지나서 보니까 수수료가 꽤 나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싶었죠. 그때부터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내 돈, 내가 지킨다. 잠시 쉼.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안정된 노후 재테크 할 수 있는 진짜 실전 노하우 5단계로 완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재테크라고 하면 투자만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관리예요. 돈을 굴리는 것보다 새나가지 않게 관리하는 게 훨씬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달에 커피값으로 3,000원짜리만 하루 한 잔 마셔도 한 달이면 9만 원이에요. 1년이면 100만 원 넘요. 이 돈이 바로 새는 돈이에요. 이걸 잡아야 합니다. 저도 처음엔 아유 커피 한 잔쯤이야 했는데요, 손주한테 용돈 주고 나면 이번 달도 왜 이렇게 빠듯하지? 그 이유가 다 거기에 있더라고요.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10명 중 6명은 금융 사기를 한 번 이상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 이상이 잘 몰라서 그냥 맡겼다고 하셨어요. 정말 안타깝죠? 이 영상 보시는 동안만큼은 내 돈은 내가 지킨다, 이 마음 단단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혹시 화면 아래쪽에 빨간색 구독 버튼 보이시죠? 그거 한 번만 눌러주세요. 왜냐면요, 이 채널에서는 매달 1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는 생활 꿀팁, 그리고 연금 관리법, 병원비 절약법까지 실제 사례로 아주 쉽게 풀어드릴 거예요. 자식들한테 물어보면 귀찮아하잖아요. 엄마 또 물어봐. 아버지, 또요? 하면서요. 근데 이 채널만 구독해두시면 그거 다 여기서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진짜로 자식들 도움 안 받아도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유튜브에서 구독이 뭐냐고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건요, 그냥 마우스로 한번 눌러두면 다음에 새 영상이 올라왔을 때 자동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했더니, 아이고 그거 세상 편하네. 그럼 나도 눌러야지 하시더라고요. 귀엽죠? 하하. 잠시 쉼.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 보고 계신 게요, 이미 변화의 시작이에요. 왜냐면 내 돈을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생기셨잖아요. 이게 첫 단추예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냥 아끼기만 해서는 안 돼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아는 게 핵심이에요. 이걸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데 그 말이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 한눈에 보는 표. 이걸 만들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겪었어요. 한 번은요, 한 달 내내 왜 이렇게 돈이 부족한지 고민하다가 손으로 다 써봤어요. 연금 들어온 날, 식비, 병원비, 약값, 교통비, 용돈. 쭉 적어보니까 놀랍게도 병원 주차비가 한 달에 4만 원이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야 싶었죠. 그 다음 달부터는 버스 타고 갔어요. 그렇게만 해도 한 달에 4만 원, 1년이면 50만 원 가까이 아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활 속 재테크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주식이나 펀드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그보다 훨씬 쉬운, 누구나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투자 상품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에요.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먼저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요, 끝까지 보시면 제가 직접 해본 5단계 노후 재테크 루틴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진짜 1원도 허투루 새지 않게 하는 비법이니까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 그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은 연금 받는 날이 제일 행복하세요? 아니면 그 돈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더 행복하세요? 저는 후자예요. 받는 것도 좋지만 지켜내는 게 더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이제 준비되셨죠?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께 돈이 새지 않게, 돈이 쌓이게, 돈이 일하게 만드는 진짜 5단계 비법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핵심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노후 재테크 방법은 바로 지출 흐름 통제 루틴이에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 쉽게 말하면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이걸 제대로 하면요, 놀랍게도 매달 최소 10만 원 이상 절약돼요. 한 달에 10만 원이면 1년에 12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잠시 쉼.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한 달 연금 받은 지 열흘도 안 됐는데 통장 잔고가 훅 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 보면서 이상하다, 도대체 내가 뭘 썼지? 하고 고개를 갸웃한 적. 저도 그랬어요. 특히 병원 다녀오고 약국 들렀다 오면 지출이 눈 깜짝할 사이에 빠져나가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돈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새고 있어요. 그걸 막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지출 기록 루틴 5단계입니다. 이걸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 본 방법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1단계 하루 3분 가계부 습관. 가계부라고 하면 아휴 그거 귀찮아 하실 텐데요. 요즘은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휴대폰으로 말하면 자동 기록되는 앱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점심 15,000원 썼어요 하고 말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하지만 앱이 어려우시면 그냥 수첩 하나 준비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매일 단 한 줄이라도 적는 것. 오늘 버스비 1,400원, 약값 5,000원. 이 정도만 적어도 큰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눈으로 보면 내 돈이 이렇게 나갔구나 감이 오거든요. 처음엔 귀찮아도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럼 신기하게도 이건 줄여야겠다 싶은 항목이 딱 보여요. 2단계 필수 vs 선택 나누기. 이건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모든 지출을 두 가지로 나누세요. 없으면 안 되는 지출, 있으면 좋은 지출. 예를 들어 약값, 공과금, 식비는 필수예요. 하지만 외식, 커피, TV 구독료 같은 건 선택이에요. 이걸 구분해두면 돈이 부족할 때 어디서 줄여야 할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넷플릭스랑 음악 스트리밍 두 개 다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 하루에 TV 볼 시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쪽만 남기고 하나는 해지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11,000원이 아껴졌어요. 1년이면 13만 원이죠. 이게 바로 생활 속 재테크예요. 3단계 통장 3분할 전략. 이건 진짜 강력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에요. 통장을 3개로 나누세요.
첫 번째는 고정비 통장, 두 번째는 생활비 통장, 세 번째는 비상금 통장이에요. 고정비 통장에는 전기세, 관리비, 보험료 같은 걸 자동이체해 두세요. 생활비 통장은 마트비, 식비, 교통비처럼 수시로 쓰는 돈. 비상금 통장은 갑자기 병원 가거나 냉장고 고장 났을 때만 쓰는 돈이에요. 이렇게 나누면 돈의 흐름이 명확해져요. 이번 달엔 왜 이렇게 모자라지? 하는 일이 확 줄어듭니다. 4단계 현금 봉투 관리법. 혹시 여러분 옛날에 용돈 봉투 나눠서 관리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진짜 지혜로운 방식이에요. 지금도 그 방법이 통합니다. 식비 봉투, 교통비 봉투, 병원비 봉투. 이렇게 3개로 나누세요. 한 달 초에 미리 현금을 나눠서 넣어두면 그 안에서만 쓰게 돼요. 이게 습관이 되면 이번 달은 남았다 하는 기분이 들 거예요. 그 성취감이 재테크의 원동력이 됩니다. 5단계 매주 점검의 날. 이건 제일 중요합니다. 한 주에 한 번,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에 이번 주 돈 어디에 썼지? 한 번만 점검하세요. 가계부를 펼쳐보고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다음 주 지출 계획을 간단히 세워두세요. 이걸 3주만 해보세요. 진짜로 돈이 남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잠시 쉼. 여기서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5단계를 매달 반복하면 연금의 체감 가치가 1.3배로 늘어난다는 연구가 있어요. 같은 돈인데 더 오래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돈의 수명을 늘리는 기술이에요. 놀랍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과정을 하다 보면 내가 이 부분에 너무 쓰고 있구나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게 진짜 큰 변화예요.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내 돈이 살아 움직이는 걸 보는 재미가 생겨요. 저는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이 나이에 뭘 새로 하겠어. 그랬는데요. 딱 2주 지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지금은요, 매달 통장에 잔액이 남아요. 그걸 보면서 혼자 이렇게 말해요. 야, 나도 이제 재테크하는 사람 다 됐네. 하하.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건강에도 좋아요. 왜냐면 마음이 안정되거든요. 돈 걱정이 줄면 불면증, 두통, 혈압도 자연히 안정돼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그런 결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라 건강관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5단계를 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번 달은 그냥 대충 하자. 그 순간 무너집니다.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둘째, 나는 돈이 얼마 없으니까 기록할 게 없어. 그게 아니라 적을수록 더 기록해야 길이 보여요. 셋째, 자식이 다 해줄 거야. 아닙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도 바빠요. 내 돈은 내가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루틴이 익숙해지면요, 진짜로 돈이 모인다는 느낌이 옵니다. 매달 같은 연금인데도 이상하게 여유가 생겨요. 이번 달은 남네. 이런 순간이 옵니다. 그게 바로 성공의 신호예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 2번째 핵심은 이 지출 통제를 기반으로 돈이 스스로 불어나는 습관이에요.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 진짜 쉽고 안전하게 돈이 자라는 구조를 알려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5단계 중에 어떤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으세요? 1번 가계부 쓰기, 2번 통장 나누기.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인 예시를 다음 영상에 담아드릴게요. 이해되시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건 첫 번째 핵심, 지출 통제 루틴 5단계. 1. 하루 3분 기록하기, 2. 필수 선택 나누기, 3. 통장 3분할, 4. 현금 봉투 관리, 5. 매주 점검하기. 이 5가지를 꾸준히 하면 연금만으로도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좋아요,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째 핵심, 바로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법. 이제 진짜 흥미진진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2번째로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앞에서는 돈이 새지 않게 막는 법을 배웠죠?
이제부터는 그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법, 즉 자동 재테크 시스템이에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구조. 이게 진짜 노후 재테크의 핵심이에요. 그런데요, 대부분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하세요. 오늘은 그 흔한 실수 3가지부터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도 혹시 여기에 해당되면 지금 바로 바꿔야 합니다. 흔한 실수 1. 통장은 하나면 편하지.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예요. 아휴, 통장 여러 개 만들면 헷갈려서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돈이 사라지는 첫 번째 원인이에요. 한 통장에 연금, 공과금, 병원비, 카드가 다 섞여 있으면 뭐가 어디로 빠지는지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통장을 일하는 통장, 쉬는 통장으로 구분해야 돼요. 일하는 통장은 자동이체나 이자 받는 통장, 쉬는 통장은 비상금 보관용이에요. 이걸 나누는 순간 돈이 살아 움직입니다. 흔한 실수, 이 적금 넣었으니까 됐지. 이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적금은 물론 좋아요. 하지만 요즘은 이자율이 너무 낮아요. 한 달에 30만 원 넣어도 1년 뒤 이자가 몇천 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그냥 적금 하나만 믿지 말고 이자율 높은 상품을 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적금 하나, 우체국 정기적금, 지역농협 정기예금 이렇게 3군데 나누면 평균 이자가 훨씬 올라갑니다. 같은 돈인데 이자가 23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적금은 기본기일 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흔한 실수 3. 투자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야. 이건 완전히 오해예요. 투자라고 해서 주식, 코인, 어려운 거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에요. 시니어에게 맞는 투자는 안정형 자산이에요. 예를 들어 채권형 펀드나 예금형 ETF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주는 안정 상품이에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가능하거든요. 자식들한테 한 번만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 금방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 요즘 주식해? 하면서 놀랄걸요? 하하. 자, 그럼 이제 올바른 방법 3가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번엔 진짜 돈이 스스로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 방법, 자동이체로 내 미래를 먼저 챙기기.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방법이에요. 연금 들어오는 날, 바로 다음 날에 자동이체로 5만 원을 미래 통장으로 옮겨두세요. 이건 안 쓰는 돈이에요. 한 달에 5만 원씩만 해도 1년이면 60만 원이에요. 이걸 5년 모으면 300만 원이죠. 작은 돈이라 의미 없지 않을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습관의 힘이에요. 돈이 저절로 모이게 만드는 시스템. 한번 설정해두면 잊어버려도 알아서 돌아가요. 두 번째 방법이자 높은 상품을 찾아라. 요즘은 은행마다 금리가 천차만별이에요. 같은 1년 정기예금인데 어떤 곳은 연 3%, 어떤 곳은 2%밖에 안 줘요. 그래서 비교 사이트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예금 금리 비교라고만 치면 한눈에 다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본 곳은 수협이랑 저축은행이 금리가 꽤 높더라고요. 물론 너무 높은 곳은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높은 건 리스크가 커요. 항상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이하인지 꼭 확인하세요. 이건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 번째 방법, 돈이 쉬지 않게 만들어라.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통장에 돈이 그냥 잠자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왜냐면 물가가 오르니까요. 그래서 최소한 정기예금에 넣어두거나 조금 여유가 있으면 단기 투자형 상품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6개월짜리 예금 또는 채권형 펀드 같은 거예요. 이건 위험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시니어 전용 상품도 많아요. 은행 가면 시니어 전용 예금 상품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한마디로 금리가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잠시 쉼.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지인 중에 박씨 어르신이 계세요. 올해 72세세요. 이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연금으로 빠듯하게 사셨어요. 매달 90만 원 받으셨는데 한 달 말이 되면 늘 마이너스였대요. 그러던 어느 날 통장을 3개로 나누고 자동이체 시스템을 만들어 봤어요. 처음엔 불안하셨대요.
이거 괜히 귀찮기만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석 달 뒤 비상금 통장에 15만 원이 남아있더래요. 그걸 보고 울컥하셨대요. 이제 나도 내 돈으로 내 인생을 꾸릴 수 있구나. 그때부터는 매일 통장 보는 게 즐겁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그분이 친구들에게 재테크박 선생으로 불립니다. 멋지죠? 자, 여기서 또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돈이 일하게 하려면 두려움을 먼저 내려놔야 해요. 나는 나이 많아서 못해. 이 생각이 돈을 묶어두는 족쇄예요. 시작은 아주 작게 5만 원, 10만 원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그래도 나한테는 어려워 보인다 하시는 분 계시죠?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으로 송금하는 게 세상 제일 무서웠던 사람이에요. 이거 잘못 누르면 돈 날아가는 거 아니야?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만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까지 듣고 이거 괜찮다 싶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나도 이걸 해보겠다는 첫 신호예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다른 어르신분들께도 자동으로 전달돼요. 같이 배우면 더 좋아요, 그죠? 제가 진짜로 장담합니다. 지금 알려드린 3가지 방법만 실천해도 연금이 20% 이상 늘어난 체감 효과가 옵니다. 같은 돈인데 남는 게 달라져요.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3가지 중에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자동이체 설정, 2. 금리 비교, 3. 비상금 분리. 댓글로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적어주신 걸 바탕으로 제가 다음 영상에서 가장 쉬운 시작법 알려드릴게요. 정리해볼까요? 오늘 배운 2번째 핵심은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 만들기. 핵심은 3가지입니다. 1. 자동이체로 미래 챙기기, 2. 높은 금리 찾기, 3. 돈을 잠재우지 말고 굴려라. 이 3가지만 꾸준히 해도 여러분의 연금은 살아있는 돈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째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재테크를 완성 단계로 끌어올리는 비법이에요. 놓치면 정말 아까워요. 자, 준비되셨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핵심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돈이 새지 않게 막는 법, 그리고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하는 법까지 배웠죠. 이제 3번째는 돈이 오래오래 유지되는 시스템, 바로 지속 가능한 재테크 루틴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아파도, 손주 돌보느라 바빠도 내 돈은 스스로 굴러가게 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완성되면요, 진짜로 마음이 편해져요. 불안감이 확 줄어요. 이번 달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안정감, 자존감의 문제예요. 돈이 안정돼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건강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3번째 핵심은 바로 돈과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루틴 5가지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실천해서 효과 본 진짜 팁이에요. 팁 1. 아침 10분 재테크 루틴.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대신 통장 잔액 한 번만 확인하세요. 그게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오늘은 뭐가 나갔나? 자동이체 된 게 있나? 이걸 체크하는 게 습관이 되면 돈이 사라질 틈이 없어요. 제가 한동안 안 했을 때는 늘 어디로 빠졌지 했는데 요즘은 이건 내가 미리 넣어둔 거지 하고 딱 알아요. 그때의 안정감 진짜 큽니다. 팁 2. 건강비 통장은 따로 만들어라.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지출이 병원비죠. 근데 대부분은 이걸 생활비에서 뺏으세요. 그럼 한 달 예산이 항상 꼬여요. 그래서 저는 건강비 전용 통장을 만들었어요. 연금 받는 날 5만 원씩 자동이체. 처음엔 이거 의미 있을까 싶었는데 3개월 지나니까 15만 원이 모였고 병원비 낼 때 그 돈으로 해결하니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이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 자금이에요. 팁 3. 자식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통제하라.
이건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물론 자녀가 도와주는 건 고맙죠. 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면 언젠가 아이들도 부담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나는 이제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저도 딸한테 인터넷 뱅킹 부탁하다가 딸이 아빠 그거 앱으로 직접 하시면 돼요 하길래 한번 시도해봤거든요. 처음엔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근데 성공하고 나니까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하하. 그날 저녁에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제 진짜 멋져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팁 사생활비 10%는 무조건 비상금으로. 이건 정말 꼭 하셔야 합니다. 생활비 100만 원 중 10만 원은 무조건 비상금 통장으로 따로 빼세요. 아휴, 이번 달엔 좀 빡빡한데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비상금이 있으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냉장고가 고장나든 병원비가 갑자기 생기든 그래도 쓸 돈이 있다는 안정감이 인생을 지탱합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해요. 팁 5. 감정 소비를 줄이는 법. 이건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나이 들면 외로움이 커지죠. 그래서 쇼핑으로 그 외로움을 달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옷 괜찮네. 이건 손주 주면 좋아하겠지 하면서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그게 한 달에 8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합니다. 무언가 사고 싶을 땐 하루만 기다려요. 하루 지나면 이거 꼭 필요하진 않네 싶어요. 그렇게만 해도 돈이 정말 많이 남습니다. 그 돈으로 손주랑 외식 한 번 하면 훨씬 행복하잖아요. 하하. 잠시 쉼. 이 5가지 팁이 단순해 보여도 꾸준히 하면 연금으로도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재테크예요. 이건 제가 직접 실천해서 느낀 거예요. 이제 잠깐 전문가 의견을 들어볼게요. 이금주 재무상담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노후 재테크의 핵심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돈 걱정을 줄이는 게 진짜 재테크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 구조를 만들면 밤에 잠이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에요. 이제 제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친한 친구 이씨 어르신 이야기예요. 이분은 작년에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데 처음엔 모든 게 막막하셨대요. 경제도 어렵고 외로움도 컸죠. 그러다 돈 관리 습관 하나 바꿨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가계부를 쓰고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5만 원씩 넣기 시작했대요. 1년이 지나니까 통장에 60만 원이 모였어요. 그 돈으로 손주 생일 선물 사주셨대요. 손주가 할머니, 이거 직접 사셨어요? 하니까 그때 눈물이 왈칵 나셨대요.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선물할 수 있구나. 그 기쁨이 삶의 원동력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자존감의 증거예요.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죠? 이 3번째 핵심은 돈의 안정을 넘어서 삶의 안정을 만드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건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죠? 지금 화면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매주 실제 어르신분들이 실천해서 돈이 모였던 생생한 사례, 그리고 연금 활용법, 절약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자식들한테 일일이 물어보실 필요 없어요. 엄마 또 물어봐. 아버지 또요. 그런 말 이제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 배우시면 됩니다. 자신있게, 당당하게,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Q&A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3가지에 솔직하게 답해드릴게요. Q1. 나이 들어서 이런 재테크 시작해도 되나요? 물론이에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중요한 건 습관을 만드는 것이에요. 70세건 80세건 상관없어요. 한 달에 1만 원이라도 방향만 바르면 변화가 생깁니다. 제 지인 중엔 78세에 시작하신 분도 있어요. 지금은 친구들 사이에서 돈 박사님 소리 듣습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Q2. 자식들한테 부담 주는 건 아닐까요? 그 반대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재테크를 하시면 자식들은 오히려 든든해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기 관리 잘하신다. 그 생각에 마음이 편해져요. 의존이 아니라 존경이 생기는 거예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건 어쩌면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Q3. 이거 다 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나요? 전혀요. 처음엔 조금 헷갈리지만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아침에 통장 한번 보고 주말에 가계부 한번 정리하고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 10분이 인생을 바꿉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 모든 걸 한눈에 정리하고 실천 루틴으로 만들 수 있는 최종 5단계 요약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놓치면 진짜 아까워요. 그 전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내용 중에 제일 와닿은 건 뭐였는지.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배운 세 번째 핵심은 지속 가능한 재테크 습관 5가지. 일아침 10분 루틴, 2 건강비 전용 통장, 3 자녀에게 맡기지 않기, 4 비상금 10%, 5 감정 소비 줄이기. 이 5가지만 꾸준히 하시면 돈뿐 아니라 마음까지 평안해집니다. 좋아요. 이제 마지막 단계 남았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Q&A 추가, 전체 요약,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최종 실천 루틴을 함께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기까지 따라오신 거 대단하세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앞에서 3단계 핵심을 다 배웠죠? 이제 그걸 딱 정리해서 내 생활 속 루틴으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영상에 올라온 질문 중에 정말 공감되는 게 많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2가지, 오늘 여기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릴게요. Q4. 이거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이건 돈이 많아야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새지 않게 막는 습관이에요. 하루 커피 한 잔 값만 아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엔요, 한 달에 2만 원씩만 따로 모으셨는데 1년 뒤에 100만 원 넘게 모였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잊히질 않아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니까 돈이 따라오더라. 정말 맞는 말이에요. 돈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Q.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예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에요. 80세에 영어 배운 분도 있고 70세에 유튜브 시작한 분도 있어요. 돈 관리도 똑같아요. 지금 이 순간 나도 해보겠다 마음 먹는 게 출발이에요. 한 걸음만 내디디면 그 다음은 저절로 갑니다. 늦었다는 생각보다 지금이 딱 맞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걸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오늘 배운 전체 요약 4가지. 첫째, 돈이 새지 않게 막는 법. 기록하고 나누고 확인하는 습관이었죠. 지출 통제 루틴 5단계 기억하시죠? 하루 3분 가계부, 필수 선택 구분, 통장 3분할, 봉투 관리, 주간 점검. 이건 재테크의 기본이자 시작이에요. 둘째,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법. 자동이체로 미래를 챙기고 높은 금리 상품 찾고 돈이 쉬지 않게 굴리는 시스템이었어요. 내가 쉬어도 돈은 일한다.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셋째, 돈이 오래 유지되는 지속 가능한 루틴. 아침 10분 통장 확인, 건강비 통장 따로,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기, 비상금 10%, 감정 소비 줄이기. 이건 단순한 돈 관리가 아니라 자존감 관리예요. 넷째, 꾸준함이 모든 걸 이깁니다. 하루 한 줄이라도 기록하고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따로 두는 습관. 그 꾸준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그래, 나도 이제 뭔가 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 드시죠? 그게 바로 출발이에요. 이제 제가 진심을 담아서 한 말씀 드릴게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통제하는 힘이에요. 그 힘이 생기면요, 삶이 훨씬 당당해집니다. 저도 예전에는 카드값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이 루틴을 만들고 나서는
이번 달도 잘 해냈다 그 뿌듯함이 매달 옵니다. 그 기분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처음엔 어려워도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 익숙해져요. 그게 재테크의 마법이에요. 여기서 잠깐 웃음 하나 드릴게요. 제 친구 김 씨가 재테크 한다고 매일 통장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돈이 내 얼굴 보고 자라냐?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내가 지켜보고 있으면 도망은 못 가잖아. 하하. 그래도 그 친구 지금은 진짜 돈 모았어요. 보세요. 웃으면서 하니까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웃으면서 하세요. 아, 오늘은 이만큼 아꼈네. 이번 달엔 남았네. 그 작은 기쁨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나는 시작한다 선언이에요. 그리고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매주 실제로 돈이 모이는 생활 루틴, 병원비 절약법, 연금 활용 꿀팁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거 하나만 꾸준히 들어도 여러분의 통장은 달라질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은 그냥 눌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방향을 새로 설정하는 버튼이에요. 다른 분들도 이 정보 필요하잖아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어르신분들께 전달돼요. 같이 배우면 더 든든하잖아요. 이제 댓글로 3가지 남겨주세요. 첫째, 오늘 내용 중에 제일 도움된 건 뭐였나요? 둘째, 여러분만의 절약 노하우나 재테크 팁이 있으신가요? 셋째, 다음 영상에서 듣고 싶은 주제는 뭐인가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이건 단순히 소통이 아니라 우리 세대의 지혜를 모으는 일이에요. 그리고 꼭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야, 이 영상 봐봐. 진짜 도움돼. 가족 단톡방에도 한번 보내보세요. 이웃 어르신들께도 알려주세요. 우리 세대가 서로 돕는 게 진짜 재테크예요. 잠시 쉼. 이제 다음 영상 예고 드릴게요. 다음 편에서는 연금 외 수입 만드는 초간단 부업 루틴을 알려드릴 거예요. 하루 10분이면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입니다. 이 나이에 부업이 가능해 하시는 분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놓치면 아깝습니다. 꼭 다음 영상에서 배워요.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새로운 걸 배우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우리의 의지가 진짜 나이예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해요. 당당하게, 멋지게 오늘도 배워서 한 걸음 나아가요. 그게 바로 진짜 재테크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살아요. 돈 걱정보다는 웃는 시간이 더 많아지길 바라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